미친 맞죠? BBC 그러니까 선전포고 시점은 정해졌어요. 라디오로 생방송을 함으로써 영국인들이 이제 한 모험이 됐다. 전파사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방송, 브로드캐스팅,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뭐 요즘엔 전파를 안 쓰고 인터넷으로 보는 등 뭐 방송 콘텐츠를 보는 방법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공중파, 지상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상파가 왜 지상파일까요? 방송국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땅 속에 지상 방송국이 있다. 지상의 송신탑을 통해서 방송 정파를 직접 송출한다고 해서 지상파예요. 뭐 이제 공중파라는 말은 사실 관행적으로 지상파와 이제 혼동이 되어가지고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 정확한 개념은 지상파 방송국, KBS, MBC, SBS, EBS와 같은 방송국을 우리가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방송 프로그램도 재밌지만 이렇게 방송 자체도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전문가 방천이라고 하죠. 방송 천재. 저 썬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방송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전파사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송이란 건 브로드캐스팅이죠. 간단하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쪽에서 전파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파를 보내는 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브로드 캐스팅이지 않습니까? 자, 방송의 정의는 여기까지 됐고, 라디오의 활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라디오의 또 등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디오가요, 이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싼 게 아니었어요. 그 라디오 리시버, 그 수신기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드리면 일반 대기업 엔지니어 한 달 월급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정말 있는 집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디오를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 쉬운 그런 매체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굴까요? 썬킴.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이걸 대중화시킨 사람이. 힌트 한번 드릴까요? 미친놈 같죠? 미친놈 맞습니다. 그 미친놈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돌프 히틀러의 그런 그 제3제국 정책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포장했냐면 괴벨스라고 하는 홍보의 천재가 등장해가지고 이걸 다 대중들이 세뇌가 되도록 대중 컨텐츠로 포장을 잘했어요. 히틀러가 또 연설의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연설의 천재지만 그걸 다 이 스크립트 써주고 훈련을 시킨 거가 또 괴벨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괴벨스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히틀러가 뭘 결정을 했냐면 내가 하는 연설을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야 된다. 그럼 뭐 라디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보급돼가지고 해야지 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거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대중화시키라고. 첫 번째, 집집마다 라디오를 한 대씩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싸게 만들어라. 두 번째, 모든 도이칠란드 국민들이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급해라. 국민차를요. 그 보급이 된 국민차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피플스 웨건이라고 하는 복스바겐이잖아요. 복스바겐 말 그대로 국민차요. 이거를 포르쉐 박사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만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예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차를 아시는 분 계시나? 딱정벌레 차라고 해서 이 딱정벌레 차를 만들 때 포르쉐 박사한테 히틀러가 명령을 내린 게 딱 뭐가 있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다 탈 수 있고 저렴하게 누구나 탈 수 있고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한 차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 딱정벌레 비틀이란 차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민차가 생산이 됐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바로 그 직전
출시되기 직전에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괴벨스가 어떻게 보면 홍보 천재, 홍천은 맞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1936년도 이제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던 거요. 그거를 나치 독일 제3제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이벤트로 만들어라. 그 괴벨스에게 시켜요. 그래서 괴벨스가 뭘 했냐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TV, 라디오 생방송을 한 것이 베를린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기록 자체가. 왜냐하면 한 번 생방송으로 송출한 다음에 그걸 안 남겼거든요. 그래서 스틸컷으로만 남겨져 있지만 처음으로 라디오, TV 생방송으로 경기를 중계한 거는 베를린 올림픽이 맞아요. 구독,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라디오가 2차 세계대전사를 바꿔놓은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자, 2차 대전은 여러분들 히틀러와 처칠의 대결로 알고 계시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휘한 거는 처칠이 맞았지만 국민을 대통합했던 거는, 영국 국민을 대통합했던 거는 누굴까요? 여기서 퀴즈요. 상식 퀴즈.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국왕은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하면 제가 혼낼 거 진짜. 힌트! 야,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엘리자베스 2세 앞에 왕은 엘리자베스 1세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루이 14세, 15세, 16세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는 에드워드 8세였는데 뒤가 조지 6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솔직히 서양성 공부하는데 책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이게요, 지 맘이에요. 지금 영국 국왕은 방송 기준으로 찰스 3세잖아요. 찰스 3세의 그 이름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찰스 에드워드 뭐뭐뭐뭐뭐 긴데 자기가 정해요. 자기 이름은. 그러니까 난 조지가 돼야 되겠다. 그 앞에 조지 몇 세까지 있었냐? 족보가 갖고라고. 저 앞에 몇백 년 전에 조지 5세가 있었다. 그럼 난 조지 6세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당시 영국 국왕은 엘리자베스 2세의 아빠였던 조지 6세 국왕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콜린 퍼스가 나오는 비웃는 사람 몇 명 봤어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콜린 퍼스가 주연이었어요. 그 킹스 스피치가 그 조지 6세를 모티브로 한 그 실화 영화였는데, 조지 6세가 왜 킹스 스피치라고 했냐면 말을 더듬어요. 심각하게 더듬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 조지 5세였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짱다리였어요. 조지 6세가요. 그래서 안짱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발을 꽁꽁 묶어놓고 하루 종일 세워놨어요. 그리고 조지 6세가 또 왼손잡이였거든요. 왕이 왼손잡이 안 된다고 해서 오른손잡이로 강제로 이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말을 심각하게 더듬은 거예요. 근데 당시 조지 5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어차피 왕이 안 될 거니까, 왜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 왕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이 잘못됐던 건 아니라 영국 왕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왕비로 안 된다고. 근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선택해요. 왕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에 즉위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그만둬요. 그럼 다음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떨결에 말 더듬는 조지 6세가 내가 왕? 그래서 왕이 돼요. 근데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영화 그 킹스 스피치 보면 라이언엘 로그라고 하는 그 호주의 스피치 교정사가 와서 이제 교정을 시키는데, 문제는 교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히틀러가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요. 생방송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국왕이요. BBC 라디오 스태프들 불러가지고. 근데 말은 심각하게 더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왕이 뭔가 약간 이 결함이 있는 왕인데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해서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BBC 그러니까 선전포고 시점은 정해졌어요. BBC 라디오 스태프들 와가지고 버킹엄 궁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영국 국민 여러분, 영국 국왕 조지 6세입니다. 오늘부로 대영 제국은 저 가증스러운 히틀러와 독일의 선전포고를 선언합니다라고 생방송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조지 6세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라이언엘 로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맹훈련을 시키는데,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냥 영화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영화 고정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요. 나중에 조지 육세의 그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나의 최대의 적은 히틀러가 아니라 이 마이클이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어쨌거나 맹훈련을 통해 가지고 선전포고 BBC 라디오 생방송을 성공해요. 조지 육세는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요. 그때만큼은. 대영 제국은 히틀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해서 영국 국민도 알았어요, 그때요. 자기네 왕이 말을 더듬는다는 걸. 근데 뭐가 있냐면 저 정도로 라디오 연설할 정도면 얼만큼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그리고 그때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안 간다. 버킹엄궁을 끝까지 지키겠다. 폭격이 떨어져도. 실제로 버킹엄궁에 독일군 슈투카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근데 나는 버킹엄궁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영국 국민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BBC 라디오 덕분에요. 라디오가 두 번째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이제 2차 대전에 영국이 참전한 다음에 영국군 육군이 다 도버 해협을 넘어서 유럽에 상륙을 해요. 근데 독일의 기갑사단이 너무나 빨리 지금 프랑스 쪽으로 넘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륙을 한 영국군 30만 명이 해안가에 고립이 돼버려요. 독일군 기갑부대에 의해서. 이 30만 명을 다시 영국 본토로 데려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덩케르크 영화거든요. 그 해변이 지금의 벨기에의 덩케르크 해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지 6세가 아니라 전시 총리였던 처칠이 다시 한번 BBC 라디오 생방송으로 마이크 갖고 오라고 해서 영화 그 덩케르크를 보시면 나와요. 처칠이 방송을 합니다. BBC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영국 국민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들, 요트, 어선, 통통배, 뭐 다 지금 덩케르크 해안에 가서 우리의 아들들을 구합시다. 부탁입니다. 모든 배 다 출발.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모든 배들이 뭐 통통배, 어선 다 출발해가지고 덩케르크 해안에 있는 그 영국 병사들을 다 실어 오잖아요. 그 BBC 방송을 라디오로 생방송을 함으로써 영국인들이 이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디오뿐만 아니라 방송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까지는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이벤트에는 항상 방송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에 관련된 재미난 역사적 사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른바 K-컨텐츠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개발한 이 방송 컨텐츠들이 전파와 통신을 타고 전 세계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KCA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 KCA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열정적인 컨텐츠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 방송사부터 작은 제작사까지 그리고 공익 컨텐츠까지 장르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KC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으로 총 36편을 선정해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작년 기준으로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부분에 최대 20억 원, 공익형 방송 콘텐츠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획이 있지만 투자가 절실한 분들, KCA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잘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 꿀팁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전파사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